네, 반갑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조금 늘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역시 순매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오지 못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 내려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히 대응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2차전지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뭐 2차전지뿐만 아니죠.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쪽도 오늘 약세였고요. 네, 현대차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많이 보였고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승했다 떨어졌다 막 이런 형태의 느낌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505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마감까지 더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분봉상을 살펴보시면은 아래쪽 지지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 시점에서도 별로였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고요. 네, 매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쪽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고요. 매수도 매력적이지 않고 뭐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오늘은 뭐 괜찮은 그런 포인트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도 역시 상승한 포인트에서 조금씩 내려오거나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껄끄러웠고요. 바닥권을 지키고 있는 종목들조차도 그냥 그 자리 유지하는 형태의 움직임으로만 갔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좋은 포인트는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2차전지가 주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내렸다라고 판단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도 뭐 일부 종목은 오르고 일부 종목은 내리고 막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막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수급의 이동이 일어나고 차익 매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의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매수한 거에서 조금 더 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890억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 코스닥 쪽 매도는 어제 1200억 정도 팔았기 때문에 뭐 어제 매수한 거, 네, 어제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한 부분들은 어제 매수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어제와 비슷한 그런 형태, 즉 어제 매수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물량을 내놓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 기준 유지하던 연기금들도 경면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수급은 오늘 그다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별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배터리 쪽이 조금 많이 빠졌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5.7% 근데 하락세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떨어져 내린 거죠. 네, 오늘 저가가 오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428,500원이고요. SDI도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쪽 살펴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저가가 종가로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 던지는 형태의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았죠. 삼성전자 1% 하락했습니다만 큰 문제 없고요. 하이닉스 어제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죠. 0.97% 이 정도면 괜찮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잘 버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즉 전차군단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셀트론 혼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눌림목 형태의 모습 만들어진 이후에 반등이 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보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다시 5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자, 다른 종목도 살펴보시더라도 비슷합니다. 이제 배터리 쪽의 주가 하락률이 좀 큰 편이고요. 역시 SK이노베이션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가가 오늘 종가로 마무리되는 모습.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의 느낌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종목군들은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마찬가지네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어요. 오늘 이평선 모아서 움직이는 모습이라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에코프로가 3%대 하락,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오늘 8% 하락하면서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까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렇게 이평선 모아놓고 떨궈버리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정 그 포인트에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HPSP는 오늘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 전환이 되면서 조금 로봇 관련주도 안 좋게 나왔죠.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4%대 하락하면서요. 변동성 조금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괜찮죠. 네, 아직 뭐 본격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괜찮습니다만은 네, 일단 하락 변환이 됐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리노공업도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근데 HPSP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충돌이 좀 있는 거예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이고요. 동진세미컴도 플러스 국면이긴 한데 ISC는 또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업황 내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위메이드는 오늘 11%대 상승하면서 또다시 코인 관련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일단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개별주들 움직임조차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막 산재되어 있고요. 오늘 시젠 막 갑자기 15% 올라가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배터리라고 다 내려가는 거 아니고 또 지켜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 움직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전부 다 기울여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많이 내려간 종목들도 반등의 포인트가 열려 있고요. 또 올라간 종목들은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닥 쪽은 858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687개 종목이 오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94개 종목이 상승이네요. 상한가 7개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이 시총이 작은 종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92개 종목이 하락. 그래서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다 보시면 되겠죠. 상승률 볼게요. 네, 에이텀 요거는 매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매도가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금속 우선주 오늘 점상한가 두 번째, 대유 AP 시총 600억입니다. 텔레필드 400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우선주, 대교 우선주, 네, 우선주들이 좀 잘 나가는 모습이죠. 흥국화재 우선주, 한화 우선주, 이 시총 되게 작아요. 이런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코롱글로벌 우선주, 코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총이 작은 것들 위주로 움직였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주가 대부분 올라갔다는 거, 우선주의 시대가 또 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큰 희망을 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그 외의 종목들 보시면 뭐 시노펙스나 메가 CS 이런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인성정보, 휴림 에이텍, 또 덕성 우선주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큰 기대감을 걸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뭐 올라온 종목들 쪽에서는 또 잘 나갈 종목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 이상 상승한 종목이 무려 44개 네, 조그만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자, 9%는 49개. 이렇게만 보면은 오늘 시장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또 그렇지 않아요. 네, 2.46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변동폭이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률 볼게요. 자, 한투 블룸버그 인버스인가요? 인도네시아 대표 원자재 뭐 이렇게 어렵네요. 이게 좀 떨어졌고요. AS텍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이 반도체 쪽이 좀 떨어졌어요. AI 쪽인데도 네, GL팜텍, VT, 노르홀딩스 우선주 우선주대도 떨어졌네요. JMB 이렇게 해서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7개 여기다가 하나 빼면 6개죠. 그런데 그린리소스, 제조반도체까지 합치면은 네 8개 종목이 오늘 낙폭을 크게 보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폭은요 2.64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보면은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약간 마이너스 쪽을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기 상승 쪽의 움직임들 자리를 많이 차지한 쪽이 시총이 작은 건드리기 어려운 종목들이었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낙폭은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근데 종목들 내용들 살펴보고 오늘 포트폴리오 내용들 들여다보시면은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들은요 윗꼬리를 많이 달리는 모습이에요. KC텍 같은 경우도 오늘 2%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6.9%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떨어진 모습, 네, 이런 모습도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쪽에 꼬리 달고 많이 내려온 거 대한통운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아직 유지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들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SK D&D는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3만원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막 마이너스 쿵 떨어졌다가 다시 꾹 올라가고 막 결국은 플러스 마감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굳이
섣불리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만 유지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을 보시면 자,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고버스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게임주 쪽 오늘 반등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인버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방산 쪽에도 매수가 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솔브레인, 페노션 이런 쪽 순매수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LG에너솔루션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 매도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하고 배터리 쪽을 2차전지하고 배터리 쪽 같은 거네요. 2차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요렇게 매도가 좀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갖다 던져버리네요. 이 자식들이 주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주가 떨어지는 쪽으로도 많이 베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외국인들 어땠을까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또 삼성전자를 매도로 치네요. 삼성전자 매도, 하이닉스 순매수. 네, 방산주 쪽, 네, 골드만삭스가 좀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 항공우주 뭐 이런 거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잘 버텼어요. 오늘 큰 움직임 없었고요. 현대 로템도 방산주죠. 네, 자동차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원래 하던 대로 매수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두산 로보틱스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LG엔솔루션 2차전지 쪽에 또 집중해서 매도를 때리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지, 네, 원래 얘네들은 하던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일단 박스 흐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12월의 만기이기 때문에 위쪽에서 잡으려면은 아마 2600까지는 다음 주에 돌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 터치하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 2550포인트 지지선 역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시다가 오시면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1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약간 밀렸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금방 좋아진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 있는 불금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